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그 주말에 이제 장외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주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어느 정당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집회니까 민주당 당원이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예 당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당원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나오셨다 빨래하다 나왔다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저 조국혁신당 당원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상관없이 이 정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거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현장에서 뭐 경륜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을 다 살펴보면서 했던 그 보수 정치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던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배신감 같은 그렇습니다. 거. 네. 환멸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정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이랑 이제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 옆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네. 저는 참여를 못했는데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저는 그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오늘도 조선일보인가요? 내 편이 못하면 더 짜증나고 더 열받는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 지지층이 TK에서 한 주 만에 8%포인트가 빠지고 이런 추세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정부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 정도 지지율이 지금 유럽 찾고 기시다 찾고 이러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서 봤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 임기 중반 그때 예 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지지율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5%대까지 마지막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저는 이 화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댓글들을 방송할 때 보면 어떤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격노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 대통령 육성 나왔을 때 괜찮아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 안 돼.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거든. 공무원이 신분범인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조차 못해. 권성동 의원 등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사 내고 뭐 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청와대 옮기고 이게 그럼 다 일반인으로 했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이런 근데 자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네. 대통령이 거기에 갇혀 있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용기가. 뭔가를 타개하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할 용기가 없어요. 이 분한텐, 이 대통령한텐. 그러면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놓인 현실적인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그 당선인 신분에 5월 9일 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날 그 일본 전 총리하고 그 인수위 통이동 사무실에서 면담했고요. 차관 인사 발표했고요. 20명이나 했더라고요. 참모들 다 발표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당선인 신분으로 뭐 했습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했잖아요. 그리고 인수위법에 따라서 예산 지원 받았죠. 사무실 지원 받았죠.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공직자의 지위를 갖는 건데 그 자체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 일반인이 다 한 거야. 아니 심지어는 인수위원은 법적으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본다. 인수위원은 공무원으로 보는데 인수위원장을 넘어서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변명이라고 한다.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탄핵과 형사처벌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 형사처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은 공무원 의제가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고 이 헌법재판에서 말하는 탄핵 거기 이제 재직중 요건이 나오는데 그 재직중에서 지금 하루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징계 절차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보다 이거는 뭐 유추해석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는 재직중으로 보느냐? 당연히 보죠. 왜냐하면 인수위법에도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개념과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재직이니까 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도 붙여주고 국무총리 임명하고 국무위원 검증하고 예산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재직 중에 안 했으니까 탄핵을 면할 수 있다? 한번 그렇게 우겨보세요. 헌법재판소가 뭐 어떻게 결정 나는지 아마 제 말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사처벌 조항, 의제 조항까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윤석열 대통령 쪽의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는 전형적인 태도 아닌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대통령직에 사실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끌어다
끌어다 쓰고 사람도 다 끌어다 쓰고 내가 필요한 거는 다 그리고 내 맘대로 뭐 대통령실도 이전하고 이런 결정들을 막 하면서 그러나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은 그때 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 일반인이니까 처벌은 안 받겠어. 이런 태도를 하니까 국민들께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아니 되는 거 국무총리 임명하는 일반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경호받는 일반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경호 안 해주던데요? 저도 경호 안 받습니다. 저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은 경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보면 15조에 그 인수위원들, 위원장 포함한 위원들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이 거기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없었죠. 누가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한다라는 걸 우리 입법자들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도 조항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원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직무집행 이번에 집행정지 내린 거거든요. 법에 공백이 있을 때는 법관들이 해석을 하는 게 법의 적용입니다. 근데 법의 적용을 저도 법조인으로서 해보면요. 일단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법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해도 윤석열 대통령 쪽 논리가 네. 너무 빈곤해요. 그냥 우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겨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MB 정권 때도 1년 차에 1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고기 그 광우병 맞아요. 그 파동 시위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사안 때문에 사실 정권이 코너까지 몰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정책 사안이니까 그것만 해결되면은 지지율이 30-40%까지 원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요. 다르죠. 이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거 물론 뭐 의료 정책에도 우리가 반대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은 김건희 수사 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내지는 성역화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 비리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10%대까지 나왔고 문화일보는 17% 네. 나왔거든요. 이건 동력과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MB 때 생각하면서 야 올라갈 수 있겠다. 절대 못 올라가고요. 이제는 언제 더 떨어지느냐. 근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 10월 첫째 주 네. 지금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만에 6% 빠졌던데요. 한 달 만에 6%. 한 달 만에 6%? 예, 예. 그러면은 갤럽 기준으로도 한 6-7% 빠진다고 치면요. 네. 아마 11월, 12월 연말 지나면 이거 한 자릿수 오지 않겠습니까? 그 한 자릿수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16년하고 비교를 거의 이제 기시감이 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2016년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5%로 하락을 합니다. 그 전주 조사 10월 마지막 조사에서 17%.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 2024년 10월 4주차 네. 조사가 갤럽 조사가 19% 찍은 거잖아요. 2016년에 10월 4주차 때는 17% 찍고요. 이번 주가 11월 첫 주차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11월 첫 주차의 여론조사가 5%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혹시 자료화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부정평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완전하게 분화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팔 모양이잖아요. 이게 쪽팔처럼. 아, 그러네. 그래프가 이렇게 긍정과 되네. 부정이 만날 수 없게 이게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팔하고 비슷해요. 예, 저기 그걸 보시면 보면. 윤 대통령 팔처럼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쫙 벌어져. 도저히 못 네, 만납니다, 도저히 저 못 만나게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10월 21일 날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검찰 수사에 불출석하고요. 그리고 10월 24일 201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와요. 박 대통령은 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왔어요. 와서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첫 주차에 5%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12%가 한 주 차에 빠지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는 네. 그 육성이 공개된 건 하루치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언론의 진단도 이게 전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에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졌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저희는 목격했죠. 이 사태를 대통령 참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불을 끼얹을 겁니다. 네. 국민들과 민심과
이거는 싸우려 들자는 거예요. 이거 대관절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건 계속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정평가의 요인이라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연령층과 상관없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아프니까 어차피 못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한테 무슨 선택지가 있습니까? 야당한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라고 사실상 등 떠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최순실 씨의 그 연설문을 첨삭했다는 게 5%로 가는 가장 분기점이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걸 훨씬 넘었어요. 내가 김영선을 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합니까? 이 인사들이요. 이 보수 인사들이. 이건 국민들한테 정말 철퇴를 맞아도 부족한 지경까지 자기들이 자초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